안녕하세요. WDF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이번 QR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뭐예요? 우리 이제 인수분해를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쵸? 인수분해. 많이 들어갔을 거고, 이미 잘 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쵸? 아니면은 인수분해 쪽이 좀 약해서 다시 이 강좌를 듣는 학생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부류의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일단은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금 이 정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까 합니다. 그렇죠? 워낙에 중요하니까. 자, 출발해 볼까요? 인수분해의 정의예요. 근데 인수분해의 출발점은요, 어디서부터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다항식의 나눗셈. 그렇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대수적인 기초대수학의 산수분이요. 사실 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냐 없냐가 거의 뭐 맨 마지막 꽃과도 같거든요. 꽃과도 같아요. 자,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 이 나눗셈이 중요한 이유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 기억해도 수학에선 말이다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수학 문제를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가 미지수의 개수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당연히 미지수의 개수가 적을수록 문제 푸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고, 미지수의 개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에 관한 어떤 식을 세울 때건 문제풀이 할 때 문자의 개수요,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를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줄여나가야 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그죠? 하나 더. 자, 수학에서 이제 차수가 있는데, 차수, 변수인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하는데, 차수가 2차, 3차, 4차, 5차, 6차 높은 게 좋아, 아니면 낮은 게 좋아? 당연히 차수가 낮은 게 좋다고. 알겠냐? 근데 수학에서요, 수학에서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차수와 관련이 있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놈의 차수를요, 우리가 낮추는 방법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는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곱하기는 차수가 올라가죠. 따라서 다항식의 나눗셈이 중요한 이유는요,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알겠어요? 다항식의 나눗셈이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도. 그렇죠? 자, 그래요? 자, 일단 출발해 봅시다. 이런 거죠? 봐요. 여기에 일단 숫자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문자로도 보여주고, 식으로도 보여줄게요. 봐요. 7이라고 하고 있는 숫자 7. 사과 7개, 아빠 엄마나 셋이서 나눠 먹었어. 2개씩 먹고요. 사과 1개 남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다. 그쵸? 어떻게 써야 된다고? 현명하게 이 땡땡땡을 없애야 돼요. 그쵸? 사과 7개가 있는데 아빠 엄마나 셋이서 먹었더니 2개씩 먹고 사과 1개 남았어. 이게 좋다고. 알겠냐? 이게 좋다고. 그래? 아, 그렇구나. 자, 이건 이제 문자로 쓰면요, 앞으로 이제 A라고 하는 수를요, B로 나누었더니, 나눗셈은 왜 나누는 거야?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함인데, A라는 수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야.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알겠어요? 어떻게 쓴다고? A라고 하는 수를요,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굿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 자, 이걸 그대로 일단 다항식 그대로 우리가 이제 다항식으로도 접목시켜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식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요. 자, fx요. x에 관한 식이 있어. x에 대한 식이 있다. 자, x가 변수인 식이야. x에 관한 x에 관한 어떤 다항식을요, gx라는 식으로 나누었더니, 일단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gx로 나누었더니, 나눌 수 있습니다. 다항식 나눌 수 아직 안 배웠지만, 나눠놓으면요,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다시 한번, fx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야?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굿. 이게 굿이야. 이제 앞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이지.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근데 이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1번. 일단 fx의 차수는요, 일단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나중에 다 공부한 다음에 보면은요, 어떤 의미인지가 새로워. 일단 맵을 깔끔히 정리해 놓고, 이런 걸 배울 거라는 걸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배운 다음에 보면은 이제 크게 이해가 된다고. 단원 맵 중요합니다. 자, gx의 차수에다가
뭐야? QX의 차수를 더해주면 나와요. 저 이거죠. 자, 어떤 2차식이 있어. 2차식을요 1차로 나누면 몫이 몇 차가 돼야 돼? 2차를 1차로 나눠서 몫이 1차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1차끼리 곱해가지고 2차가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어떤 3차 다항식 3차가 있습니다. 3차를 1차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2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자, 어떤 4차가 있어요. 4차를 2차로 나눴어. 2차로 몫이 몇 차? 2차가 돼야겠죠? x제곱 x제곱 곱해야지만이 x 4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두 번째로 여기 있던 gx의 차수요. gx의 차수가 늘 커야 돼. 누구보다는 여기 있던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더 커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나머지보다 차수가 커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가 만약에 차수가 더 크면 더 나눌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더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고등수학 올라가서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나올 내용인데 일단 이렇게 정리만 해두세요. 연습 한두 번만 하고 넘어갈게. 지금 말하고 싶은 이게 아니야. 알겠냐? 이게 아니니까 봐. 여기서 파생되니까 하는 거야. 그렇지? 봐 일단 fx가 5차인데 2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으면 몫이 몇 차야? 3차가 돼야겠죠. 3차. 그래야지 x제곱 x3승 곱해서 x5승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2차로 나눴어. 2차로 나머지는 몇 차 이하야? 나머지는요 얘보단 작아야 돼. 1차 이하의 나머지가 남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6차가 있어. 6차를 3차로 나눴어. 6차를 3차로 나눴어. 이게 몇 차야? 3차가 돼야지만이 x3승 3차항들을 곱해야지만이 6차가 맞아 떨어지겠죠. 이해 갔죠? 이게 됐지? 6차를 3차로 나눴어. 몫이 3차고 얘가 3차니 나머지는 몇 차 이하? 얘보단 작아야 돼.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여기까지. 그렇죠? 자, 다항식 나눗셈을 썼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또 아니야. 알겠어요? 이 상태에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거죠. 특히 빨간색 보이니? RX요. RX 나머지가 0일 때야. 나머지가 0일 때 다시 한번 얘기해봐.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질 때 같은 말이죠. RX가 0이니까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치? 또는요 fx가 gx를 인수로 가질 때 인수 약수가 곧 인수인데 식일 때는 약수란 말 대신에 인수란 말을 많이 써. 이거 0 되는 순간에 이게 무슨 관계가 성립해? 약수와 배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기억나죠? 약배수 기억나죠? 근데 이제는 식일 때는요 약수란 말 대신에 인수란 말을 많이 써서 fx가 gx를 인수로 가질 때 다시 한번 얘기해봐. fx가 gx를 인수로 갖는 그러한 gx를 인수로 가지면서 뭐가 될 때? 인수분해될 때. 알겠어요? 인수분해될 때. 즉 저식에서 나머지가 0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이거야. fx가 있습니다. fx를요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0인 상태야. 나머지가 0인 상태야. 자, 이 상태라면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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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이 어떤 거에 특별한 경우야? 다항식의 나눗셈의 특별한 경우죠. 나머지가 0인 경우란다. 알겠냐? 나머지가 0인 경우인데 이때 누가 인수분해야? 요놈이 여기 있던 fx를요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의 곱이나 세 개 이상의 하여튼 다항식의 곱으로 쪼개놓은 곳 요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인수분해. 알겠죠? 그래서 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베이비들이니까 2차 배우거든. 2차니까 2차를 1차로 나눕니다. 몫이 1차고 나머지가 0이야. 그게 인수분해. 알겠어? 2차를 1차로 나눴습니다. 몫이 당연히 몇 차야? 2차를 1차로 나눴어. 몫이 1차고 나머지가 0이야? 나머지가 0이어야 돼. 그게 바로 인수분해라고. V쌤 이게 왜 중요해요? 아니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지만이 차수가 1차로 쪼개져서 다운이 돼서 이퀄0 할 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해서요 0이 되는 값들을 쉽게 1차 방정식 두 개로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야. 응? 뭐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 3차식이요. 3차를 1차로 나눴습니다. 몫이 몇 차여야 돼? 당연히 2차. 1차, 2차 곱해야 3차가 나오니까 3차를 1차로 나눴습니다. 2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이야기야? 이제 방정식 관한 이야기고 일단 방정식 부등식은 이제 기초대수학 4권, 5권, 6권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뭘 말하고 싶냐면은요. 어떤 다항식의
차수를 쪼개서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인수분해다. 다시 얘기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러한 학생들,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다항식의 차수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항식의 차수를 못 줄인다? 수학은 끝났다. 더 이상 산수도 안 된다. 망했다. 망했어. 완전 니들 표현으로 개망했다. 개망했어. 알겠어요? 작살 난 거야. 더 이상 수학을 이끌어나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인수분해는 능수능란하게 날아다녀야 돼. 산수인데 꼭 필요한 산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요, 인수분해가 흔들려 버리잖아.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 이건 뭐야? 이거 거꾸로. 이걸 강의했었죠? 이게 바로 얘는 인수분해하는 거고, 이 거꾸로 가는 게 전개한다예요. 전개한다. 그래서 전개할 때 쓰이는 공식이 뭡니까? 이때 쓰이는 공식이 곱셈 공식인 거고요. 곱셈 공식. 아이야. 이때 쓰이는 공식이요,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개하는 것과 인수분해하는 건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에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전개할 때는 곱셈 공식이 쓰이고 인수분해할 때 인수분해 공식이 쓰이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는요, 다항식의 계산이 엉망진창이 됐다. 더 이상은 수학을 이끌어나갈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거를 퍼펙트하게 원하는 수준만큼은 만족할 만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산수 연습이니까 산수야. 좀 어렵지만 산수야. 그렇죠?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인수분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보고요, 마무리 짓게요. 봐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거 할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잘 봐. x제곱 빼기 얼마 1이 있습니다. 얘는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우리가 이런 건 배웠어. 이런 건 배웠지? 배웠잖아. 어떻게? 앞에 것 같아, 뒤에 것 같다, 부호 반대야. 배웠잖아. 그렇죠? 이게 뭐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전개하는 거고요. 이런 곱에 대한 1차의 곱을 2차로 전개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전개야. 이렇게 전개할 때 쓰는 게 무슨 공식입니까? 이게 무슨 공식이었어?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이라고 배웠던 거잖아. 그렇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인수분해란다. 알겠냐? 이게 인수분해고, 2차 다항식을요 1차로 나눴더니 몫이 1차고 나머지가 0이야. 이런 놈들이 이놈아의 인수들이야. 인수분해 된 거야. 이게 인수분해야. 그쵸? 개념 잡혔어. 이제 이런 인수분해는요, 이런 거에 관한 연습을 이제 하자 이거지. 그치? 이런 다항식들을 차수를 쪼개서, 곱의 형태로 쪼개서 인수분해하는 연습을 하자가 바로 인수분해 챕터의 목적이고, 차수 다운의 목적이 있다. 여기까지야. 이게 인수분해하는 이유야. 알겠죠? 알고 삽시다. 알고 살아. 여기 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이 전개하는 거에 대한 곱셈 공식에 관한 건 이미 기초대수학 2권에 다 다뤄놨어. 어디까지요? 곱셈 공식 다 해놨고, 필요한 만큼의 뭐예요?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는 거. 그죠? 기억해볼까? 완전제곱식의 전개, 합차공식의 전개. 합곱공식은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합곱공식 그냥 어차피 인수분해 따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개하라고 얘기했었고, 그렇지? 맞아요. 다 했잖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요? 저런 곱셈 공식의 변형, 더하기, 두 수의 합이나 차나 곱으로 시계값 구하는 연습까지도 했단다. 알겠죠? 다 해놨어. 역수꼴도 다 공부했어. 그렇죠? 해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이제 이런 곱셈 공식의 반대인 인수분해를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봐봐.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나 그 밥의 그 나물이죠. 그 밥의 그 나물. 이쪽으로 와볼까? 자, 이놈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야. 방향만 반대. 알겠냐? 방향만 이렇게 갈래, 저렇게 갈래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놈이 필수적으로 잘 선행이 돼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당연히 곱셈 공식이 다 돼 있으면요, 이거 공부할 때 훨씬 더 쉬울 것 아니야. 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잘 돼 있어야지만이 이걸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은 기초대수학 선생님이 2권에다가 정리해 놨는데, 그치? 그 부분을요, 기초대수학 3권 인수분해 들어가기 이전에 똑같이 담아놨습니다. 알겠어요? 한 번 더 리뷰하라고, 복습하라고 담아놨어. 그러니까 교재 이제 이후에 이 단원 맵 이후에 곱셈 공식 처음부터 쭉 나타날 거야. 언제나 똑같이 기초대수학 2권에 있던 곱셈 공식 부분과 똑같이 쭉 나타나. 곱셈 공식, 변형, 그다음에 뭡니까? 또 변형의 변형, 뭐 역수꼴 이런 거 다 나타나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물론 내가 자신 있는 학생들 한번 문제 한번 더 풀어보고서 넘어가도 되겠고, 안 돼, 이게 안 되는 학생은 반드시 이거를 선수 과정이 중요해. 내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것도 수학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한 선수 부분, 이전에 학습해야 될 것들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찍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마스터하시고 인수분해부터 팔로미 또 따라오면 되겠다. 알겠죠?
이 부분 마스터해야 된다. 그래 이 부분을요 다시 한번 인수합쪽에 똑같이 담아놨어. 3권에다가 한 번 더 리뷰 복습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요 다시 한번 QR코드 찍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곱셈 공식 인수분해 앞쪽 챕터는 기초대학 2권 과정과 똑같이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반드시 마스터하시고 자 다음 어디부터요? 거기에 마스터가 이 곱셈 공식이 마스터가 됐으면 어디부터? 인수분해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됐죠? 이번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어요.